최근 세계가 C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폭증하면서 세계인의 트윗에 한국 드라마가 많이 언급됩니다. 일본에서도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순위가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1, 2위를 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배용준의 겨울 연가 이후 제2의 한류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참의원이 한국 드라마 시청 트윗을 올렸다가 일본 네티즌들의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는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아침 방송을 틀면 연일 한국 드라마 감동 이야기인데 이 네티즌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일까요? 일본 국회 참의원의 아리타 요시우 의원이 지난 10일 트위터에 자숙기간 동안 양질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더 K2, 하트 시그널 3, 미스터 선샤인을 봤다. 12화의 미스터 선샤인은 제작비가 43억엔 약 482억 원이라는데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일본의 버라이어티가 부끄럽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즉각 요시우 의원을 비난했고 한국 드라마와 한류를 비하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우 의원을 비하하는 사진뿐 아니라 왜 한국 드라마하고 일본 버라이어티를 비교하느냐.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 망명해라. 한국의 공작에 넘어간 바보다. 한국의 문화는 가짜다. 한국 정부에서 조작하고 있는 문화이다. 일본은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 한국으로 꺼져라 등의 악성 댓글을 미친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게시판 중심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요시우의 트윗을 올려놓고 요시우 의원과 한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악성 댓글 놀이는 한국에 대한 문화와 기술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인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황당무계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한류는 악랄한 대일 공작이다. 겨울 연가와 K-팝은 일본의 반한 언론을 봉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외 우미나 정책이다 입니다. 이미 제목만 들어도 어떤 레파토리를 풀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으시나요? 즉 한류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친한파를 늘리려고 하는 정보심리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에 의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일본인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서 우미나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에는 200여 명의 심리전 요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일본의 인터넷에서 글쓰기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작하고 있는 정보 심리전의 비법은 쓸모있는 바보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류를 좋아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매국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류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한국에 이용당하는 바보, 매국노라고 표현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망상의 일본인들에게 요시우 의원의 트윗은 좀비 떼거리들에게 돌을 던진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안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방송에서 매일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매일 올라오고 트위터에도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트윗은 항상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아침 방송에서 시청 소감을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출연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주간 문춘은 사랑의 불시착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에 이태원은 어떤 곳인가 8개의 의문점에 현지 기자가 대답했다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 궁금한 것을 직접 한국에서 확인해봤다는 거죠. 1. 드라마의 무대 이태원은 어떤 곳인가. 2. 개업을 위해 지불하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3. 포차는 뭐하는 곳이고 정말 인기가 있는가. 4. 라이벌인 장갑포차 모델인 기업은 정말 있는가. 5. 트랜스젠더는 정말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가. 6. 업소에서 미성년자 음주행위는 정말 처벌을 받는가. 7. 장갑 회장이 입고 있는 검은 옷의 정체는 무엇인가. 8. 한국에서는 정말 박세로이처럼 과묵하고 어눌한 남자가 인기가 있는가 등의 8개의 의문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까지 방문할 정도니까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 문춘은 이미 6월 말에도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숨어있는 교묘하고 치밀한 4개의 매력이라는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 기술은 앞으로의 엔터테인먼트 히트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본의 인기 여성지들도 이태원 클라스의 인기 비결이라는 기사를 시리즈로 계속 게재할 정도로 온통 한국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잡지의 판매 부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난 다음에 후속 드라마로 추천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킹덤 시즌 1, 2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보 심리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미 일본은 세계 문화의 조류에 뒤처져 있다는 반성은 그동안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발전하기 위해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울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일본이지 하는 생각뿐이네요. 요시우 의원의 트윗에 지금도 악플을 달고 있는 일본인들은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ARC 나리뉴함은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함과 군사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군사함대 미사일 SSM-700K 해성을 9천만 달러에 수입하여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로 대규모 선박 격침 훈련을 공개해 그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레이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어 전세계 대함 미사일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접경국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행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독재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국경에 거의 전군을 배치해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전투함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한국산 무기 체계를 이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한국의 K3를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깝게 대하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때 5,314명을 파병했는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총 16개 국가 FTA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이반두케 신정부 출범 이래 오렌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표방하는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 핵심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드라마, 영화, K-팝 등 다양한 문화 산업에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에 열광하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2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달러로 3년 새 5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수출하고 유연탄과 커피,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력은 콜롬비아의 일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간의 무료 환승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보고타 산동네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아차가 콜롬비아에서 지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과 소울을 기반으로 한 택시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콜롬비아를 기지 삼아 남미 주요 시장들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에 힘센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이 발전소에 설치된 심센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출력과 LNG와 경유를 선택 가능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테르모노르테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에 5곳의 엔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즈 콜롬비아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콜롬비아는 한국과는 형제와도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민은 한국에 대해 존경과 호기심이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란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구를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 많은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콜롬비아를 도와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